자, 빨리부터. 아이고, 16번까지 숙제였나? 너네 막 시험 범위 막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죠? 지금 엄청 요즘 같다. 아니 주역고 갑자기 시험 범위 5개를 늘어나고 시간 많다고 지금 하나씩 시간이 많다고요? 어? 11번 20. 이건 뭐예요? 왜일까? 이유요. 어떤 건가요? 이거요? in? 아, result in, result from이요? 아, 또 틀렸어 그거를?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 그건 앞에 있는 걸 같이 봐야지. 전치사가 나오네. 그 저기 뭐냐 도식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가서는 다 했고 어.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딴 분들은 어떤 거라서? 태영이는 왜 저기는 어떻게 되고 도식화는 얼마나 했어? 저 10까지 했어요. 10번? 여기는 재민이는? 어? 교과서만?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할 수 있겠어? 내가 몰아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 아니 다음 주요. 다음 주 잠깐만. 12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예요. 희원이는 3번? 많이 남았는데. 근데 할 수 있겠어 니는? 잘했고, 자 그다음에 이거 써놨네. 11월 1일까지 도시가와. 채점을 안 했네 얘는 좀. 어? 맞아서 안 했다고? 얘는 맞았는데 왜 했어? 얘는 맞았는데 왜 했어? 통일성이 없잖아. 자, 잠깐만. 하긴 했네. 자, 그다음에 현. 그냥 이게 어디는 채점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얘들아, 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채점을 할 거면요 다 하세요. 다 표시 다 하세요. 동그라미하고 찍 표시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알았지? 전원 다야, 전원 다. 아니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아야 뭐 내가 피드백을 하던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네네 그러세요. 하세요. 네. 뭔가요? 이거 수능했으니까 초기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지만 한번 봐보자. 이것을 하는 것. 앞 내용을 근데 이건 어차피 오늘 수업 분량이니까 이따 수업하면서 내가 얘기 근데 이거 오늘 왜 하는 거야? 왜 한 거냐고? 카톡 아니고. 아니 읽긴 읽었는데 여기 읽었는 안 거. 나가가지고 일단 그거는 내가 수업하면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그 부분 해석 테스트는 사실 진도랑 관련 없이 좀 하려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잡서 다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영이가 질문한 거와 같이 뭐 이제 투두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수업하기 전이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좀 예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부분 해석 테스트는 전처럼 진도 나간 데까지 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자 봅시다. 17번부터.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 지금 현재 그 주요부 1, 2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 직보 때 주는 자료 있죠. 요거 분석서 요거를 이제 다 미리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것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좀 편집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드릴게요. 목요일 날. 근데 잠깐만요. 내가 오늘 뭐 주려고 했던 자료가 없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지? 잠시만 확인만 좀 할게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없었구나. 네. 다음 시간에 그 총 다합한 분석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제가 까먹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17번부터 보겠습니다. 22년 6월 22번 지문입니다. 지난번까지가 아마 40번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17번이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8지문 남았네요. 이번 주면은 진도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봅시다. 다 폈죠? 갑니다. The problem, 문제는 with simply adopting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parent가 동사로 쓰이면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중적인 양육법을 이제 채택하는 거겠죠. 단순히 그냥 채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답니다. 자, 그럼 대놓고 문제라고 말했네. 대중적인 양육법을 채택하는 게 문제래요, 문제. 자,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떤 거냐? 대절이한데 It ignore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equation. 자, 방정식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대요. 그럼 그 방정식에서 변수를 무시한다는 게 뭔데? 즉, the uniqueness of your child랍니다. 너의 아이의 고유성이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uniqueness라는 단어가. 그렇죠? 핵심 단어겠네요.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뭡니까? 대중적인 양육법을 채택해서 그 양육법으로 우리 아이를 길러야겠다. 이 방법으로 길러야겠다. 라는 게 문제가 뭐다? 아이의 고유성을 배제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양육법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케바케잖아, 케바케. 그렇죠? 애마다 다른 건데 그냥 대중적인 양육법을 얘한테 적용한다고 해갖고 그게 먹히겠냐?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rather than insist 주장하기보다는 배절이라고 one style of parenting will work 한 가지 스타일의 이 양육 방식이 will work 효과가 있을 거다 with every child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보다는 we might take a page 자 take a page 하면요 페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를 한번 들춰보다 참고하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참고할 수도 있답니다. From the gardener's handbook. gardener는 원래 이제 정원사잖아요. 그래서 정원사의 핸드북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안내 책 이런 책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걸로부터 일부를 참고할 수도 있답니다. 자, 아니 그 양육 방식이 뭐 나왔는데 갑자기 정원사의 안내서의 어떤 한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는데 이건 뭔 내용일까? 그럼 그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 일단 나오겠죠.
자, 뒷내용을 잠깐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 구문 같은 게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rather than 같은 표현. 이거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건데요. 아마 정시만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rather than의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rather than 뒷부분은요. 주제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좀 알아보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빈칸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 rather than 표현이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초반에 주제를 말해줍니다. 주제에 대해서 막 쭉 나와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디에 빈칸이 딱 하나 뚫리는데 이 빈칸 앞에 rather than이 써 있는 거예요. 앞에 써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기 1, 2, 3, 4, 5 나오는데 그럼 학생들이 여기에서 주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파악했어. A라는 걸. 근데 여기 빈칸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 빈칸은 A 프라임이 사실 답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A가 아닌 거라기보다는 A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rather than의 빈칸이 들어가면은요. 뭔가 주제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제의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rather than 이하를 보면은요. insist가 이끄는 덩어리가 나왔잖아요. 이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 가지 스타일의 양육법이 모든 아이에게 적용된다. 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글의 반대 내용이잖아. 반대.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첫 문장에. 그게 문제라고 표현했었잖아. 그러니까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뭐 정원사의 안내서의 한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뭔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Just as the gardener said. 자,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With a question or resistance. 어떤 의문이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뭘 받아들이냐? The plant's requirements. 식물의 요구사항을요. 그리고 provide the right conditions. 그러니까 적절한 조건이 되겠죠. 그럼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each plant, 각각의 식물은 needs to grow and flourish. 자랄 필요가 있고요. 번성할 필요가 있답니다. So to do with parents need to 어쩌고 나왔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뭐 도치 어쩌고 이렇게 써 있죠. 이거 뭐냐면요. 요 부분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소동사주어예요. 소동사주어. 소동사주어는 주어 또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neither죠. neither. 또는 우리가 no라고도 쓰죠. 주어 또한 뭐뭐하지 않다. 앞내용 긍정문에 대해서는 so 동사주어 쓰고요. 앞내용 부정문에 대해서는 neither 동사주어를 쓰는 거죠. 앞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긍정문이잖아요. need to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so 동사 주어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보통은 so 동사주어를 쓸 때 또는 neither 동사주어를 쓸 때 이 동사 자리에는 보통은 대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사에다가 또 need to를 다시 한번 쓴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need to 뒤에 custom design our parenting 하고 나왔잖아. 사실은 이 custom design을 바로 써도 되긴 하는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제 헷갈릴까봐 왜냐면은 그냥 여기 뒤에다 동사원형을 써버리면은 그냥 이 custom design을 바로 써버리면 이게 need to 동사원형으로 연결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동사원형으로 연결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전달해서 좀 전달이 잘 안 될까봐 이 사람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need to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 또한 뭐뭐하다라는 건데 또한이란 말을 강조하려고 심지어 to까지 붙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도치된 게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해석은 주어 또한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각각의 식물은 자라고 번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역시나 뭐 할 필요가 있다? 커스텀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커스텀 디자인 한다는 건 뭡니까? 디자인은 설계하는 건데 커스텀은 뭔가 이게 맞춤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Our parenting, 우리의 양육을요. To fit, 맞추기 위해서. The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 각각의 그 개별적인 아이의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양육법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아까 우리 첫 문장에서 나왔던 유니크니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게 바로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단어겠죠. 맞죠? 맞춤 설계하는 거니까요. 맞나요? 맞춤 설계한다는 거는 얘 전용으로 한다는 거잖아. 얘 전용으로. 얘한테만 고유하다는 거니까 유니크니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원사는 그냥 당연히 식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요. 각각의 식물이 자라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조건들, 이런 조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거 구문 분석이 좀 살짝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게 그죠. 요 덩어리가요. 이게 지금 주절로 나오는, 잠깐만, 이게 왜 주절로 나왔지? 주절이 아닌데. 이 덩어리가 수식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왜냐면 잠깐만. 관계대명사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관계부사 생략이라고 봐야겠네요. 관계부사의 생략.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적절한 조건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 네네네. 잠깐만요. 쏘리. 내가 끊어놓고 제대로 못 봤네요. 니드 투 동사원형이 아니고요. 니드의 목적어가 빠진 거네요. 니드의 목적어. 니드의 목적어가 빠진 거고요. 이 투부정사 있죠? 여기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쏘리, 실수.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즉 각각의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 어쨌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겁니다. 이 주절처럼 지금 써져 있는 주절은 아니에요. 알겠죠? 구문 분석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좀 수정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원사들도 이게 식물이라고 다 똑같이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각 식물마다의 니즈가 다르니까 그거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요구에 맞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로서 그렇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획일적인 양육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약 같은 걸로 말할 때 방금 전에 제가 말한 획일적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 나올 수는 있겠죠. 반의어를 활용한다면요. 그럼 획일적인이란 건요 일관된이란 뜻이죠. 한 가지만 있는. 됐어요? 이런 게 다 이제 그 유의어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획일적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유니폼드 같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유니폼. 됐어? 획일적인. 유니폼드래 미쳤나 봐. 그냥 유니폼. 유니폼. 획일적인. 폼은 형태고 윤이나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인. 그래서 우리가 입는 교복이 유니폼이잖아요. 형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죠? 자, 이어서 although that may seem difficult. 자, 그것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it is possible. 그건 가능합니다. Once we understand.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요. Who our children really are. 우리의 아이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we can begin. 우린 시작할 수 있어요. To figure out how to make changes. 변화시킬 방법을 알아내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n our parenting style. 우리의 양육 스타일에 있어서요. To be more positive and accepting. 좀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기 위해서요. Of each child we've been blessed to parent. 자, 우리가 양육하도록 축복받은 아이에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단 이제 개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다르게 양육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획일화된 그런 방법, 양육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라는 거를 일단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일단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다? 우리는 변화를 줄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변화를 줘야 돼요? 당연히 양육 방식에서 변화를 줘야겠죠. 왜 변화를 줘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참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축복받은 아이잖아요. 이 아이는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더 긍정적이고 더 수용적이 되도록 우리의 어떤 양육 방식을 좀 수정, 보완할 수 있겠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내용.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글은요 요지류로 내기가 좋은데 원래가 22번이었으니까 요지로 나왔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좀 뭔가 개별화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뭔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얘한테 알맞는 적절한. 그러니까 지금 패러프레이징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휘, 특히 유의어에 대한 학습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문입니다. 다른 대입항으로 출제해도 좋고요. 요약 같은 것들도 되게 좋은 지문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8번 볼게요. 혹시 그 안국고에서 좀 주기적으로 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 건가? 우리 학원생들 말고. 몰라요 혹시? 아니 모르면 될 거.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게 안국고 아니 내가 이제 우연히 봤는데 이게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이상하게 안국고 거만 조회수가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주역고 1학년 친구들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주역고 1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제 수업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대요. 내신대비 공부를. 그래갖고 아니 뭐야 이거 도감 아니야 도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어떤 한 친구는 이제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저희 급식실 갔는데 급식실에서 쌤 얘기 나왔어요. 아니 급식실에서 밥이나 먹어 왜 내 얘기를 해? 막 이제 뭐 수업 들은 막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니야.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니야. 근데 막 뭐 수업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급식실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한번 봤는데 막 그렇게 막 조회수가 있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저거 뭐 홍보한다고 찍는 것도 아니고 보강용으로 올리는 거잖아 그냥. 근데 이제 이상하게 안 듣고 2학년 거 영상만 올릴 때마다 좀 조회수가 좀 의심스럽게 이게 나와갖고 혹시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물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는 모른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자 봅시다. 18번 29번 질문이고요. 기존에 업법으로 나왔던 질문이겠네요. 자 바로 가봅시다.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자, 월뱅크와 같은 기관들은 use wealth, 부를 사용하지만 부, 재산 이런 뜻이죠. wealth는요. To differentia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자, developed는 이제 선진국을 말하는 거죠. developing은 이제 발전하고 있는 나라니까 개발도상국이겠죠. 즉,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가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 부라는 척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재산이라는 척도를 사용하지만 They also agree. 그들은 또한 동의합니다. 대절에 Development is more than economic growth. 자, 발전이라는 게 경제적 성장 그 이상이라는 것에 동의한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발전이 경제 성장 그 이상이라는 거에 동의한대요. 발전이 경제 성장 그 이상이다. 이게 뭔 말일까? 경제 성장이 곧 발전 아닌가? 좀 헷갈리죠. 발전이라는 게 근데 뭐 어떤 측면에서의 발전인가 이게 좀 약간 애매하죠. 어쨌든 발전이라는 게 경제 성장 그 이상이래요. 발전은 경제적 성장 그 이상이다. 얘가 뭘 말하는지 좀 알아야겠네. 내용을 읽으면서.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development에 대한 정의를 말해야겠죠. 발전은 can also include 또한 포함할 수 있는데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를 포함할 수도 있대요. 자, 그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어떤 거냐면 they're caused by or accompany economic growth.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의해서 야기되거나 아니면은 그 경제 성장을 수반하는 여기에서 좀 구문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are caused 뒤에 by가 나오고 끝났잖아요. 이 by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이 economic growth 있죠. 얘가 공통 목적어예요. 공통 목적어. 됐어? 그러니까 지금 by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economic growth고요. 그리고 accompany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economic growth예요.
그래서 공통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경제 성장에 의해 유발되거나 경제 성장을 수반하는 이렇게 보면 돼요. 경제 성장에 의해 유발되거나 경제 성장을 수반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적인 변화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Some of which네요. 그리고 그것들 중 일부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 중 일부는 are positive, 긍정적이고요. And thus, 따라서 may be negative, 부정적일 수도 있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지금 요 앞문장에서 뭐라 했냐면요. 발전이라는 게 경제성장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월드뱅크가 뭐 이제 우리가 이 재산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이런 기준을 이제 나눌 때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이라는 게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발전이라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거냐? 발전이라는 거는 사회 환경적 변화를 포함할 수 있대요. 사회 환경적 변화. 근데 사회 환경적 변화라는 것도 사실 범주가 좀 넓잖아요. 그렇죠? 조금 추상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경제 성장 때문에 발생된 사회 환경적 변화나 아니면 경제 성장을 함께 수반하고 있는 그런 사회 환경적 변화래요. 어쨌든 그 사회 환경적 변화 중에 일부가요. 됐어요? 그래서 이 some of which라고 쓴 겁니다. 원래는 and some of them이었죠. and some of them인데 이 them이 예절이에요. 이 변화를 가리키는 거고요. 근데 and에다가 them이었는데 접속사에 대명사 합치면 관계대명사 되니까 which로 써준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them이었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서 are라고 나온 거예요. 됐죠? 그 변화 중 일부가 긍정적이고 그 변화의 일부가 부정적일 수도 있다랍니다. 자, 아직까지도 조금 내용은 어려운데요. 일단 좀 더 내용을 읽어볼게. Awareness has grown. 인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ontinues to grow. 인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냐? 대절 이하라는 인식인데 이 대절이 awareness의 동격이거든요. 근데 동격절을 왜 뒤에다 썼는가? 동격이 너무 길잖아. 여기다 쓰면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뒤로 빼준 겁니다. 어떤 인식이 커지고 증가하고 있냐면 The question of how economic growth is affecting people and the planet.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인간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needs to be addressed. 자,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커지고 증가했대요. 일단 우리 쭉 읽어보자 그냥. 이어서 countries are slowly learning. 자, 국가들은 서서히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대절을. It is cheaper and causes much less suffering. 비용이 덜 든대요. 그리고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유발한답니다. 뭐가? 투부정사가. To try to reduce the harmful effects. 자, 그러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그 해로운 효과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비용이 덜 들고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유발한답니다. 어떤 해로운 영향이냐? Of an economic activity or project at the beginning. 그러니까 초기에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그런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비용이 덜 들고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야기한답니다. 그리고 그때 it is planned, 계획이 되는데요. Then after the damage appears, 피해가 나타난 이후보다 계획되는 때인.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로 보는 게 맞는데 수정 좀 할게요. 자, 해석이 조금 길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문장 정도 더 남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읽었던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자, 처음에 이분도 하고 나온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절 내용이요. 대절 내용이 다시 한번 뭡니까? 발전이라는 건 경제성장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전이라는 건 뭐다? 여러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이 발전이라는 거에 포함될 수 있대요. 사회, 환경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떻다? 이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두 번째 문장 얘기. 자,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이 인간과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대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발전이라는 거에 이제 되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발전이 경제 성장 그 자체보다 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더 중요하다 측면으로 이제 의미를 접근했지만, 지금 뒷내용을 읽었을 때 결국 경제 성장에 의해 유발된 변화라고 했고요. 경제 성장과 수반되는 변화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이 포함된, 즉 더 넓은 범주로서 본 거 아닐까요? 즉 이런 거죠. 약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발전이라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요, 이 발전이라는 거에는 여러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하나로서 말한 게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측면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발전이라는 거에는 경제 성장이 있고 이거로 인한 변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화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도 있고 경제 성장이라는 벤 다이어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그 부분집합들이 있다고요. 각각의 부분집합들. 근데 우리가 어떤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이냐라는 걸 판단을 할 때 얘만 갖고 판단을 하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한 거겠죠. 왜냐하면 발전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의 발전이 있는데요. 됐어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인식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자라고 있고 인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고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식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의식 수준. 그 의식 수준이란 게 뭐냐면, 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과 지구에다가 끼치는 영향이 있겠구나. 이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는 결국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사회 환경적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아까 위에서 말했죠. 여기다가 좀 괄호치고 써놓을게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환경적 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뭘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자.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환경적 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정말 많이 한 시기가 1970년대 이때쯤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이니 뭐니 막 이런 거 했었죠. 근현대사 같은 거 배울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인구가 태어나면서 실제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이 가속화가 이제 됐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각종 사회에서의 좀 긍정적인 변화, 뭐 인식적인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는 여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이제 사회에 진출한다거나 일자리에서 일을 얻는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웠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게 많겠죠. 아무래도 경제가 발달한다는 거는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좀 뭔가 이렇게 돈이 잘 돌고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 관련된 거일 텐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요, 뭔가 일반적인 생산직, 즉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공장으로 인해서 당연히 환경 피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예시를 들자면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에 좀 속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됐나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인식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만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몰라, 그걸 인식을 못 하고 있어. 그냥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인식이라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실제로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게 사람들과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다뤄져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변화 아닐까요? 그렇죠? 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변화가 나왔는데 이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다.
인식이 좀 이제 고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국가들은요,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거 그냥 한글 읽고 한번 해볼게요. 국가들은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피해가 나타난 이후보다 그것이 계획되는 때인 초기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비용이 덜 들고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야기한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답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인식 변화 아니에요? 인식에 대한 변화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문장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이게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기까지 하고 나면은요 당연히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뭐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뭐 이딴 것들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나타나는 것보다 아예 초창기 때 이 나중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경제 활동을 하면은 이런 환경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걸 미리 상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걸 미리 상정 안 했죠.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초창기 때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지역 이 부지에다가 공장을 세우면은 이 주변 지역민들에게 이제 피해가 갈 수 있고요. 크게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우리 미리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애초에 초창기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래도 좀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국가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배우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역시나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인식에 있어서 발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건 쉽지 않고요. 항상 불완전하대요. 이것을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어떤 거? 초기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폐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됐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초기에 폐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불완전하죠. 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해결하는 게 쉽지만 초창기 때 예상이잖아요. 결국에는 다 예상의 범주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완화하려고 노력합시다 라는 건데 다 예상의 범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환경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미리 다 예상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awareness of the need for such an effort. 그러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래요. 그러한 노력이 그럼 뭐예요? 이것도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죠. to do this랑 똑같겠죠. 그러한 노력이 뭡니까? 초기에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그니? 그런 노력을 들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걸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느냐는 indicates a greater understanding and moral concern. 더 큰 이해와 도덕적 관심을 나타낸답니다. than 뭐보다? than the previous widespread attitude. 자, 이전에 널리 퍼진 행동이 했던 것처럼요. 태도가 했던 것보다. 어떤 태도냐? That focused only on creat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이전에 널리 퍼져 있는 이전에 만연한 태도가 그랬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큰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더 도덕적인 그런 관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처음에 개발도상국이니 선진국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발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발전이라는 거는 사회 환경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발전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발전일까? 그러면 5%. 이거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전이 경제 성장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뭐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선진국